안녕하세요. NHN 클라우드 기술교육팀의 김누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클라우드를 설정하실 때 가장 먼저 설정해 주셔야 하는 네트워크 상품인 VPC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습 목표는 VPC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으며 VPC에서 주요하게 사용되는 구성 요소를 이해하고 사용 범위에 대해서 학습합니다. 우리 VPC를 알아보기 전에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사설 IP와 공인 IP의 개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VPC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네트워크상에서 사용되는 주소로 인터넷상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IP가 사설 IP입니다. 회사 내부 네트워크나 학교 공용 컴퓨터 등에서 사용되며 사설 IP는 하나의 네트워크 안에서 유일합니다. 사설 IP는 같은 사설망 안에서 IP가 중복되면 안 되지만 다른 사설망끼리는 IP가 중복돼도 무방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설 IP의 경우 이미 전 세계 사람들과 함께 사설 IP 대역을 규약으로 정해놓았습니다. 화면에서 보이시는 세 개의 주소 범위는 사설 IP 대역으로 인터넷 문서인 RFC 1918에 규약이 되어 있습니다. 사설 IP는 같은 사설망 안에서 IP가 중복되면 안 되지만 다른 사설망끼리는 IP가 중복돼도 무방하다는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주소에 비유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공유님과 소지섭님 둘 다 102동 101호에 살고 있습니다. 만약 동일한 아파트에 입주하게 된다면 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될 수 없겠죠. 하지만 공유님의 경우 네모 아파트, 소지섭님의 경우 세모 아파트와 같이 서로 다른 곳으로 입주함으로 문제없이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듯 사설 IP도 같은 사설망에 있다면 중복 IP로 충돌이 일어날 수 있지만 다른 사설망에 있다면 IP가 중복돼도 충돌이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공인 IP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인 IP는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IP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공인 IP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공인 IP의 경우 각 나라들마다 관리하는 기관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한 번 더 비유해 보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10길 네모 아파트, 성남시 대왕판교로 645번 길 16 세모 아파트는 유일한 주소이므로 해당 영역은 공인 IP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인터넷망에서 통신할 때 공인 IP를 달고 통신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회사와 같은 곳에서는 내부적으로는 사설망에서 사설 IP로 통신하고 있으나 인터넷과 통신할 때는 공인 IP가 할당된 라우터나 공유기를 이용하여 인터넷과 통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VPC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프라 구축이 끝나게 되면 인프라 설계를 하실 때 네트워크 설계를 가장 먼저 하시게 될 텐데요. 클라우드 상에서도 네트워크 설정을 가장 먼저 해주셔야 합니다. 이때 VPC를 이용하여 가상의 사설 네트워크망을 구성하게 됩니다. VPC는 버추얼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논리적으로 격리된 가상의 사설 네트워크입니다. 여러분 개인 계정에서 생성한 인스턴스와 로드 밸런서와 같은 리소스들만의 격리된 네트워크를 만들어주는 기능이 VPC입니다. 이러한 VPC들은 격리되어 있으며 사설 네트워크망이므로 사설 대역 내에서 생성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VPC는 사설 네트워크이므로 VPC에 들어가는 인스턴스와 로드 밸런서와 같은 리소스들은 고유의 사설 IP와 인터페이스를 갖게 됩니다. VPC 또한 사설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RFC 1918 규약에 의거하여 사설 대역 범위에서 VPC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VPC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요소들에 대해서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씩 알아보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이후에는 종합해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브넷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브넷은 VPC의 하위 단위로 VPC 범위 내에서 용도에 맞게 네트워크 공간을 세분화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서브넷의 경우에는 VPC 주소 범위에 포함되어야 하며 주소 길이가 같거나 작아야 합니다. VPC는 큰 네트워크 대역을 만드는 것이고 VPC 안에 용도에 맞게 서브넷으로 네트워크를 세분화한 후 실질적으로 인스턴스와 같은 리소스들은 서브넷에 생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VPC가 생성되면 기본 라우팅 테이블이 생성되는데요. 서브넷이 생성되면 VPC에 포함된 기본 라우팅 테이블에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또한 용도에 맞게 나눈 서브넷끼리는 별도의 라우팅 설정 없이 통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VPC를 생성하게 되면 기본 라우팅 테이블의 VPC 범위로 로컬 게이트웨이가 생성됩니다. 이 의미는 10.0.0.0의 16 범위로 가는 트래픽은 로컬 게이트로 보내라 라는 의미입니다. 즉, VPC 범위 내에 있는 트래픽들은 로컬 게이트웨이로 통신하니 같은 VPC 내의 서브넷끼리는 별도 설정 없이 내부 통신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VPC 범위에 있는 트래픽들은 로컬 게이트로 통신하니 같은 VPC 내의 서브넷끼리도 별도의 라우팅 설정 없이 내부 통신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요청이 발생하면 데이터는 우선 라우터로 향하게 됩니다. 라우터란 목적지이고 라우팅 테이블은 각 목적지에 대한 이정표입니다. 데이터는 라우터로 향하게 되며 네트워크 요청은 각각의 정의된 라우팅 테이블에 따라 작동합니다. 라우팅 테이블 정보는 첫 번째 행부터 순차적으로 읽어 나갈 텐데요. 화면 오른쪽에 보이는 라우팅 테이블의 의미를 함께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우팅 테이블을 보면 첫 번째 줄의 의미는 10.0.0.0의 16으로 가는 트래픽은 로컬 게이트웨이로 보내라. 즉, VPC 범위 내에 있는 트래픽들은 로컬 게이트웨이로 통신하니 같은 VPC 내의 서브넷끼리는 별도의 라우팅 설정 없이 내부 통신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줄의 의미는 모든 IPv4를 의미하는데요. 명시되어 있지 않은 목적지로 가는 패킷들은 인터넷 게이트웨이로 보내라 라는 의미가 됩니다.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빗 네트워크로 만들어진 VPC는 외부 연결이 불가능합니다. 이때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이용한다면 인터넷을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인터넷 게이트웨이는 VPC에서 외부로 나가는 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NAT 게이트웨이를 이용하면 인터넷 게이트웨이가 연결되지 않은 인스턴스들이 인터넷 액세스할 수 있으며 소스 IP가 고정된 IP로 변환되어 인터넷을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NAT 게이트웨이를 언제 사용하느냐? 예를 들어 인터넷 게이트웨이 경로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프라이빗 서브넷 내에 DB 서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다 보니 외부에서 요청되는 인바운드는 필요 없더라도 인스턴스의 펌웨어나 혹은 주기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하여 아웃바운드 트래픽만 허용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NAT 게이트웨이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내부에서 외부에 접속만 가능하고 외부에서 NAT 게이트웨이를 이용하여 접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보안 측면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일반적으로 VPC는 네트워크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통신이 불가능합니다. 공인 IP를 이용하여 연결할 수 있으나 이는 네트워크 사용량에 따라 추가 과금됩니다. 따라서 두 개의 VPC를 연결하는 기능인 피어링 설정을 해준다면 두 개의 VPC를 연결하여 내부 통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VPC 피어링은 다른 VPC를 건너서 또 다른 VPC로 연결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AVPC, BVPC를 피어링하고 BVPC, CVPC를 피어링했다면 A와 C는 연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AVPC와 CVPC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A와 C도 따로 피어링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서비스 게이트웨이는 플로팅 IP를 사용하지 않고 트래픽이 인터넷을 경유하지 않고도 오브젝트 스토리지와 같은 VPC 외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게이트웨이 생성 시 선택된 서비스와 자동으로 할당된 IP는 1:1 연결 관계를 유지하며 VPC에서는 서비스 게이트웨이 IP를 이용하여 내부 네트워크를 경유해 대상 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VPC의 주요 요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VPC는요, 가상의 사설 네트워크입니다. 이런 VPC는 사설 네트워크망을 가지게 되는데요. VPC는 네트워크 대역을 만든 것이고 실질적으로 리소스들을 생성해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용도별로 네트워크를 세분화하여 나누어 줘야 합니다. 이를 서브넷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퍼블릭 서브넷, 프라이빗 서브넷 각각 2개의 서브넷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VPC는 일반적으로 인터넷과 통신이 불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나가는 문과 같은 역할인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생성해주면 인터넷 통신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서 용도에 맞춰 퍼블릭 서브넷에는 웹서버를, 프라이빗 서브넷에는 DB 서버를 각각 생성해 보았습니다. 모든 네트워크 요청이 발생하면 데이터는 라우터로 향하기 때문에 목적지에 대한 목적지 경로를 라우팅 테이블에 정의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정의를 해주게 된다면 퍼블릭 서브넷에 있는 웹서버가 인터넷과 통신을 하게 된다면 화면과 같은 방향으로 통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운영을 하다 보면 프라이빗 서브넷 내에 있는 DB 서버도 펌웨어나 업데이트를 하게 될 텐데요. 이때 보안을 고려하여 아웃바운드 트래픽만 허용해주는 NAT 게이트웨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DB 서버의 경우 화면의 그림과 같이 NAT 게이트웨이, 인터넷 게이트웨이 방향으로 인터넷과 통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하나의 VPC를 더 생성해 보았는데요. 각각의 VPC는 논리적으로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통신이 불가능합니다. 서로 사설 통신이 가능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2개의 VPC 서로 통신이 가능한 통로를 만들어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작업을 피어링이라고 부릅니다. 피어링을 통해서 서로 통신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때로는 VPC 외에 생성되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와 내부 통신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하나의 인스턴스와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통신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통신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서비스 게이트웨이를 이용하게 되면 내부 통신을 가능하게 합니다. 지금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말한 내용이 VPC에서 주요하게 사용하는 모든 구성 요소들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VPC는 한 번에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실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작업이므로 차근히 여러 번 구성해 보시면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VPC에 대한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